네, 안녕하세요. 아이 서울 키움조 발표를 맡은 이규호입니다. 아이를 서울이 키운다라는 이름 그대로 저희 조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중 하나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최적 입지 추천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분석 배경과 수요 산출, 입지 추천, 결과로 진행됩니다. 2019년 기준 한국 초등학생 공적 돌봄 서비스 비율은 13.9%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육아 전쟁, 돌봄 대란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400개까지 추가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98개소의 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나 어떤 구에는 10개, 20개씩 설치된 반면 어떤 구에는 단 하나의 센터도 존재하지 않는 불균형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고 저희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 어느 장소에 우선적으로 추가되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키움센터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물 성정 방식과 돌봄센터가 균형 있게 분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에 어떤 기준과 순서로 설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 마련에 방향성을 두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분석에 앞서 키움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틈새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자격 제한 없이 저녁 9시까지 선착순 예약으로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곳이며 저희는 그런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곳에 우선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3가지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돌봄 틈새 공백 인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를 보호하려는 키움센터의 정체성 반영, 돌봄 인프라는 입지 선정에 있어 수요와 공급, 즉 기존 인프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소득 분위는 소득에 따라 공적 돌봄, 사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는 통계 자료에 기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이 많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중 공적 돌봄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수요 지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저희의 최적 입지 산출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면 각 행정동별 수요 지수를 산출한 뒤 기존 센터의 개수를 고려하여 공급 부족량을 계산해 순위를 매깁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배치 행정동, 즉 센터는 없는데 수요는 높은 곳을 선정합니다. 또한 각 행정동을 250m 크기의 격자로 나눈 뒤 각 격자별 수요를 산출해 행정동 내 최적 입지를 추천합니다. 이제 3가지 지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라면 형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 9월 부모가 아이를 방임해서 아이들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 사고로 동생이 죽고 형이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방임도 학대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굶기고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 또한 똑같은 학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동네에 우선해서 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틈새 공백 지수를 고안했습니다. 돌봄 틈새 공백이란 집에 도착한 초등학생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까지 기존의 공적 돌봄 프로그램으로는 메꾸기 힘든 시간적 틈새를 의미합니다. 초등학생들은 1시부터 3시에 학교가 끝나고 돌봄을 받더라도 5시, 6시 사이에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님은 7시쯤 집에 오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이 틈새를 돌봄 틈새 공백이라 합니다. 국가 통계포털 조사를 보면 귀가 시 어른이 맞이해주지 못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33%, 7시 이전 집에 도착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67%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곱해서 집에서 7시까지 부모님을 기다려야 하는 초등학생 인구 비율인 22.4%를 구했습니다. 계산식은 이와 같습니다. 행정동별 54세 인구와 행정동별 부모 세대의 맞벌이 인구 비율을 곱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인구를 추정했고 돌봄 틈새 공백에 있는 초등학생 인구 비율 22.4%를 곱해 행정동별 지수를 계산합니다. 행정동별 돌봄 틈새 공백 상위, 하위 이계동씩을 뽑아보았습니다. 잠실 2동과 진관동이 상위권을, 을지로동과 둔촌 1동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을 통해 지수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 인프라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인프라 지수란 행정동 내 돌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지수로 돌봄 서비스 공급 측면을 고려한 지수입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적 돌봄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공적, 사적 기관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는 사교육기관이 돌봄 대체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의 분포와 등장 빈도 비율을 통해 중요도를 따지는
TF-IDF 알고리즘을 활용해 시설의 필요도, 학원의 중요도를 구했습니다. 이를 인프라 지수와 비례 반비례하도록 설정한 뒤 각 행정동별 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계산합니다. 결국 어떤 행정동에서 인프라 지수가 높다면 공급, 즉 인프라적 관점에서 센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식에서는 1인당 시설수와 학원수를 알고리즘에 넣어 계산했으며 이를 통해 각 행정동별 54세 인구, 총시설, 기관수를 토대로 인프라 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을 통해 지수가 나오게 되고 번이동과 광이동의 인프라가 적으며 을지로와 둔촌동의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계산됩니다. 위의 지수를 시각화시켜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지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소득에 따라 자녀의 돌봄 방식으로 공적 돌봄 시설을 희망하는지 사설 교육기관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공적 돌봄 시설을, 반대의 경우에는 사설 교육기관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동별 소득이 낮은 곳이 공적 돌봄 시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요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연말정산 데이터를 통해서 구별 소득 데이터는 구할 수 있었지만 행정동별로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도 경도별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인 KNN 리그레서를 활용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해 약 24만 개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구별 소득을 테스트 값으로 활용해 알맞은 K값을 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추정한 각 지역의 소득을 구했습니다. 행정동별 소득지수 상위, 하위 이계동식을 뽑아보았습니다. 소득지수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곳이 높은 지수를 갖게 하기 위해 소득 최고값에서 각 소득을 빼는 처리를 해주었으며 민맥스 스케일을 통해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지수, 틈새공백지수, 소득지수를 가지고 선형결합을 해서 각 행정동별 수요지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동 간의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돌봄시설 최적입지 행정동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수요지수에 기반한 행정동별 공급 미달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400개의 건설 예정 개수를 수요지수 중요도 비중에 따라 행정동마다 분배해 추정 필요 개수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설치된 키움센터 개수를 빼서 행정동별 400개 센터 기준 초과 미달 상태를 보여주는 공급 미달 점수를 구합니다. 번동, 목동, 기름동이 상위권으로 월계, 상계, 마장동이 하위권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425개 행정동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묶어주었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필요할 동이고 저희는 이러한 순서대로 센터가 설치되었을 때 틈새 공백, 인프라, 돌봄 수요가 가장 잘 반영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행정동 내에도 적용했습니다. 각 행정동을 250m 단위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 내에 인구, 인프라, 소득을 똑같이 구해서 격자별 수요지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키움센터 설치 가이드라인에 있는 집, 학교 인근 10분 거리라는 조건을 반영해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넣었습니다. 공급 미달량 상위 3개동 최적 입지 선정 결과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격자가 틈새 공백 인구가 가장 많고 인프라 접근성이 낮으며 공적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설치했을 경우 주위의 초등학교를 각각 평균 3개 정도씩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기존 센터의 예약률을 기준으로 현재 입지와 최적 입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예약률이 낮은 동인 고척동과 문정동의 경우에는 저희의 최적 입지와 실제 센터 설치 장소가 맞지 않았고 예약률이 높은 동인 마장동과 자양동의 경우에는 두 입지가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아이서울 키움팀은 3가지 지수를 통해 행정동별 수요와 우선 행정동을 구하고 격자 분석으로 최적 입지 추천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에 기반한 균등한 분배와 센터 신설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긍정적 기대 효과를 희망합니다. 저희의 지수를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서울이 키운다. 아이서울 키움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